이번 시간부터는 향후 울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울산 부동산 시장의 현 상태를 짚고 그리고 현재 개발이 활발한 울산 북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폐의 가치는 끊임없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는 반대로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부동산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입니다.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요. 최초 통계 자료가 있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2016년 6월에 102.3포인트를 찍으면서 현재까지 약 3년간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 현재 87.2포인트로 고점 대비 약 15%가 빠졌는데요. 울산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하락률이 가장 컸고 신규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인 현재 문수산, 동원 로얄두크처럼 조용히 홀로 상승한 곳도 있었고요. 울산 부동산은 타 도시와 차별적으로 산업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사이클과 산업경기 사이클의 주기는 서로 다르지만은 산업의 발달이 곧 직원 연봉의 상승이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동력으로 소득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거주민의 소득이 높으면 집값도 덩달아 올라가지 않냐, 그리고 소득 수준은 당연히 집값과 관련성이 크지 않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가까운 대구, 부산만 하더라도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이 울산보다 낮고 그 상승률 또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울산을 뛰어넘죠. 다음에 기회되면은 1인당 평균 소득 1위 울산이 왜 부산, 대구보다 아파트 가격이 낮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미리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울산은 울산 시민이 아닌 외지인의 투자 비율이 대구나 부산에 비해 작습니다. 제가 200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울산, 대구, 부산 외지인 투자 비율을 도식화 해보았는데요. 외지인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50%를 초과하는 월의 개수를 지역별로 합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구는 외지인이 현지인 거래량을 넘는 개월수가 전체 135개월 중 62개월인 46%를 차지했고요. 부산은 60개월로 4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전체 135개월 중 단 21개월만 외지인이 현지 거래량을 앞섰습니다. 그 비율은 16%밖에 되지 않아 대구, 부산에 비해 외부 투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울산은 주택 구매자 대부분이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울산 산업경기의 호조에 따른 울산 시민들의 소득 상승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같은 투자 방식으로는 울산에 접근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울산광역시 인구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증감은 부동산 수요의 증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침체로 전반적인 울산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을 더욱 조인 터라 주택담보대출로 자재대 대금을 청산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더욱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까지 파장이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만 올려대니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앓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인구는 2008년 112만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117만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9년 현재 115만 부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가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는지 직방 빅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인구 변동을 보면 동구, 중구, 남구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북구와 울주구는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울산 북구 인구는 5년간 약 22,000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게다가 북구는 전 연령대가 골고루 증가를 했습니다. 세대수 역시 12,000세대가 증가를 한 점,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공급이 많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북구는 신규 택지지구 공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곡, 강동, 송정지구처럼 대규모 단위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최근 송정지구에 신규 아파트만 4,000가구 이상이 공급이 되었고 총 7,100가구 약 2만 명의 인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 분양계획 적정성 검토를 할 때 인구수 곱하기 0.4%를 연간 적정 공급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북구 인구는 21만인데 여기서 0.4%를 곱한다면 연간 적정 공급량은 840세대가 되는 거죠. 1년에 840세대가 적정 공급량인데 송정만 하더라도 적정량의 5배 규모인 4,000가구를 공급을 했으니 안 그래도 강동 매곡 공급량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이 북구 아파트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거래가 4억을 찍었던 화봉동 쌍용예가 같은 경우 2억 8천이라는 놀라운 호가를 내보이면서 북구의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송정 신규 아파트들도 마피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마피가 엄청 나왔다는 것은 시행사가 분양을 할 때 부동산 경기 고점이라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폭탄을 넘긴 것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들은 늘 언제 어느 시점에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을 해야지 수익성을 최고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분양가로 폭탄을 잡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끊임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울산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 시대는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분양가 평당 1,000만원이면은 34평 기준 취득세, 중도금 이자, 그리고 확장비 등을 합치면은 최종 취득가가 약 3억 6천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송정지구 평균 시세가 마피를 반영하여 3억 6천, 즉 평당 1,060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앞으로 울산은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울산 북구 부동산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동해남부선 복선철도입니다. 동해남부선은 현재 두 사업으로 분리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선은 포항, 울산, 송정역 구간, 울산 태화강역, 부산 이 두 구간인데 현재 송정역과 태화강역이 서로 광역철도로 이어지도록 북구에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게다가 이 송정역은 KTX역인 신경주역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동구, 북구, 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울산 시내로부터 KTX역인 울산역과는 거리가 한참 멀고 태화강역은 기차편이 한정되어 있고 또 느리기 때문에 울산은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철도 인프라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규 택지지구, 광역철도 이 두 시너지가 서로 맞는다면은 향후 송정지구의 투자 메리트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울산 북구 이 송정지구가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송정지구의 미래를 대략적이나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임시 운행이지만은 도시철도가 이어진 부산 기장 일광 신도시입니다. 일광은 송정과 닮은 곳이 참 많은데요. 최근 도시철도 임시 운행으로 인해 상권이 발달하고 도시에 활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이 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도 없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살기 좋은 곳이라고는 이때까지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산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수도가 아닌 진정한 광역시로 거듭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울산 북구 강동 택지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구가 투자 메리트가 있다는 거지 남구 중구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본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